주PD가 오늘은 경기도 평택의 인저가 없는 야산을 찾았습니다. 500년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후 아담한 공간에 봉분과 비석, 상석이 서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겨울철에 스산한 분위기 탓일까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에 왠지 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묘표에는 문헌공, 삼봉, 정선생재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누구누구 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묘 대신 재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진짜 무덤이 아니라 시신도 유골도 없이 조성한 가묘라는 얘기입니다. 새 왕조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자 나라의 이념과 운영체계에 기틀을 놓은 주인공의 무덤치고는 조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의 시절을 가장 뜨겁게 살다간 삼봉 선생의 그 날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정도전은 21살에 과거에 급제해 이듬해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산뜻한 출발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가 중앙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였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 3년 상을 치르느라 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성균관이었습니다. 당시 공민왕은 성균관을 재정비해 명실공히 유학의 본산이자 국가의 싱크탱크로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이 성균관에 당대에 똑똑하다는 유학자들이 다 모였으니 목은 이색이 총장격인 대사성이었고 정몽주, 박상충, 이숭인 등이 교수진이었습니다. 정도전도 부모의 상을 치른 후 자연스럽게 성균관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성균관은 공민왕의 지원 아래 고려 말 개혁의 기수인 신흥 4대부들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후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든든한 후원자 공민왕이 피살된 것입니다. 공민왕 후임으로 우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한 권문세족 이이님은 빠르게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기득권층의 대표답게 그는 북방으로 쫓겨간 원나라, 즉 북원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뜨는 해 명나라를 우선시하는 신흥 4대부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인임은 친원 정책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정도전에게 얄궂게도 북원에서 들어오는 사신을 영접하라는 임무를 주고 정도전은 강경한 어조로 거부합니다. 북원 사신의 머리를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이 일로 정도전은 삭탈관직돼 전라도 나주로 유배갑니다. 공민왕이 죽은 이듬해였는데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신흥 4대부 중에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은 유배와 유랑 생활을 하며 야인으로 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여러 지역을 떠돌며 고려 왕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왜구의 침탈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해안 곳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략질을 일삼는 것은 물론 수도 개경을 위협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왜구의 결정적 한 방을 먹인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입니다. 전라도 남원 일대에서 벌어진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는 최영의 버금가는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야인으로 떠돌던 정도전도 이성계의 명성을 들었을 듯합니다. 황산대첩 3년 후 정도전은 동북면에 주둔 중인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때 정도전의 나이 42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비로소 현실적 힘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들은 동북면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온 고려 최강의 정예군이자 이성계의 사병 성격이 강해서 고려의 그 어떤 군사 조직보다 일체감이 강했습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이 첫 만남에서 던진 이 말의 의미를 이성계는 알았을까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 그의 1급 참모가 된 지 5년 후 마침내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위화도 회군과 함께 일사천리로 조선 개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힘 역시 완강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 개국 1년여 전부터 약 9개월간 지속된 반이성계 역풍은 그간의 모든 과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정몽주가 기획하고 공양왕이 실행한 이 반격의 칼끝은 최우선적으로 정도전을 노렸습니다. 정도전은 전격적으로 평양 부윤으로 좌천된 데 이어 열흘도 안 돼 고향인 봉화현으로 추방됐습니다. 한 달 후 사헌부가 또 정도전을 탄핵했습니다. 가풍이 바르지 못하고 가계가 분명치 못한데 외람되게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 정도전의 외조모가 노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신분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탄핵 상소로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됐습니다. 곧바로 정도전의 아들들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두 아들은 관직을 삭탈당한 채 폐서인됐습니다. 돌연한 사태 전개에 정도전과 이성계 측 인사들이 당황할 즈음 반이성계 측 핵심 인사들인 이색, 우현보, 김진양, 이승인 등이 대거 유배에서 풀려나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의 색깔이 확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성계 측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뜻밖의 호재에 힘입어 정몽주 측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일격을 노리게 됩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등에게 형벌을 내리되 정도전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성계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유배길에 오르고 정도전은 경북 이해천의 감옥으로 옮겨져 처형을 기다립니다. 개경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사태 전개에 이성계가 들것에 실려 해주에서 개경으로 들어오고 그 이틀 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니 이 모든 반격의 주역 정몽주가 타살된 것입니다. 지난 9개월간 숨가쁘게 이어지던 고려의 마지막 몸부림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정몽주가 사라진 고려. 그 3개월 후 이성계는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척살하지 않았더라면 정도전은 처형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방원은 정도전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이 새 나라 조선에서 살다 간 시간은 6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비정한 것일까요? 조선에서 정도전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이뤄놓은 것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태조의 즉위교서 작성부터 조선 경국전 편찬까지 나라의 통치 규범을 체계화해 신생국 조선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고 관제, 군제 등 국가의 조직을 재설계했습니다. 한양 도성 건설을 지휘해 오늘날 우리에게 서울을 남겨줬으며 경복궁, 근정전, 흥인지문, 숭례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정도전을 조선 왕조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정도전의 가묘 근처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문헌사입니다. 문헌사는 그가 숨지고 470년이 더 지나 고종임금 때 지어졌습니다. 정도전이 정식으로 복권된 것도 고종 때였으니 그는 조선 왕조 내내 역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조 임금이 그의 글을 다시 정리해 삼봉집을 발간하도록 하는 등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왕조의 설계자이면서도 금기의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 사후 그의 시신 역시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후대에 가묘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당 구역에는 삼봉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에 삼봉집 모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삼봉집을 발간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모판입니다. 또한 시문과 서간문, 교지 등 그가 남긴 흔적이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대변혁기를 온몸으로 살다 간 정도전. 새 나라를 세운 이는 그 나라에서 역적이 되고 옛 나라를 지키려 한 정몽주는 새 나라에서 충신이 되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